안녕하세요. 지속가능발전소 홍정민 본부장입니다. 오늘은 2월 18일부터 2월 24일까지 기업의 ESG 사건 사고 뉴스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운송기사가 204건, 소재와 산업재에서 109건, 금융 및 지주사 섹터에서는 82건의 기사가 있었습니다. 운송 섹터에서는 CJ 대한통운 기사가 186건 포착되었는데요. 민주노총 택배노조가 CJ 대한통운 본사를 점거하면서 열흘이 넘도록 농성이 이어지고 있어 지난주에 이어 리스크가 해결되지 못하고 지속되고 있습니다. 소재에서는 포스코의 기사가 다수 보도되었습니다. 포스코는 지난 1월 물적 분할을 통해 지주회사 체제를 마련하였는데요. 지주회사로 전환되는 과정부터 지주사인 포스코 홀딩스의 소재지 논란까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둘러싼 리스크가 상승되고 있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1월 28일 포스코는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포스코를 지주사 포스코 홀딩스와 철강사업회사 포스코로 나누는 안건을 가결했습니다. 문제는 인적 분할이 아닌 물적 분할로 진행되면서 주주들은 우려하기 시작했는데요. 물적 분할을 한 자회사가 상장을 하게 되면 기존 모회사의 가치 하락이 불가피하고 LG화학, SK이노베이션 등 여러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소액주주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자회사가 쉽게 상장할 수 없도록 상장할 때는 모회사의 주총에서 의결권을 가진 주주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특별 결의를 정관에 새롭게 넣었습니다. 당시 ISS 및 글라스 루이스 등의 해외 의결권 자문사들이 해당 안건에 찬성을 권고하였고 지분율이 가장 높았던 국민연금이 찬성표를 던지면서 결국 가결되었으나 여전히 일부 소액주주들은 불만을 표출하였고 경제개혁연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이번에는 이해관계자 중 지역사회와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포스코 그룹의 매출 대부분을 차지했던 포스코의 철강산업은 포항을 기반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그런데 포스코 홀딩스로 지주회사 전환을 하면서 소재지를 서울로 이전한다고 하니 포항시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성장하게 된 배경이 포항시였는데 앞으로의 신사업에 대한 컨트롤 타워가 서울에 설치되는 것은 원하지 않겠죠. 결국 포항 시민들은 지주사 포항 설치를 위한 서명운동을 이어나가고 끊임없이 시위하였습니다. 이렇게 포스코는 주주, 지역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의사결정을 해왔는데요. 결국 이해관계자와의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면 기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시간이 지체되고 소모적인 업무가 동반되는 등 기업의 리스크는 점점 높아질 것입니다. 올해 전 세계 최대 규모의 자산운용사인 블랙락의 레리 핑크는 기업들에게 보내는 CEO 레터에서 이해관계자의 중요성을 상당히 강조하였습니다. 블랙락은 기업이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위해 행동할 때 더 나은 성과가 창출된다고 강조하며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센터를 출범하여 이해관계자와의 대화, 논의의 장을 만든다고 합니다. 블랙락은 2020년 포스코의 주식 보유 비중을 줄이기도 했는데요. 현재 포스코의 기업 리스크는 4.7로 심각 수준이며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충분히 고려하여 리스크를 줄여나가야 할 때입니다. 소재 섹터에서는 쌍용 C&E의 ESG 사건 사고가 포착되었습니다. 이번 주에도 산업재해 관련 이슈가 또다시 발생하였는데요. 강원 동해시의 쌍용 시멘트 공장에서 하청업체 노동자가 3m 아래로 추락해 목숨을 잃었고 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산업재해 이슈만큼이나 최근 횡령배임으로 인한 도덕성 이슈도 자주 발생하고 있죠. 이번에 설명드릴 기업은 산업재 섹터의 휴센텍입니다. 휴센텍은 방위산업 부품 개발 제조업체로 지난 9일부터 매매가 정지된 상태입니다. 휴센텍은 강시철 대표이사, 이주석 대표이사 등 9명의 경영진이 횡령 및 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고 공시하였고 발생 금액은 260억 안팎이며 자기자본금의 약 44.5%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이로 인해 도덕성 리스크가 상승하였고 기업 리스크는 1.6 보통 수준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다룰 ESG 사건 사고는 자유소비재의 쿠쿠홈시스입니다. 실적 압박과 직장 내 괴롭힘으로 기술연구소 상품개발팀 과장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였습니다. 이 상품개발팀은 총 10명이 되지 않는데 지난 2년 사이 10명이 넘는 직원들이 회사를 퇴사했습니다.
이번 사건을 보니 작년 7월 저희 ESG 위클리에서 다루었던 네이버의 사건 사고가 생각나는데요. 당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직원이 극단적 선택을 했던 사고 이후 해당 임원은 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고, 기업은 공식적인 사과와 함께 직장 내 괴롭힘 재발 방지를 위해 조직 전체를 개선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반면 쿠크홈시스는 공식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있으며 어떤 대책 마련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요즘 중소기업의 ESG 경영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고, 더 이상 중소기업도 ESG 리스크를 간과할 수 없는 시점으로 접어들고 있는데요. 조금 더 개선된 ESG 경영 문화가 자리 잡기를 기대하면서 오늘의 ESG 위클리 영상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